얼마 전 정부 여당은 여성 청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이나 명품 쇼핑을 한다고 비난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 자리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죠. 이 말인즉슨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한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깎아서 실업급여가 더는 달달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창구에 몰리는 현상을 정부는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악한 일자리의 문제는 쏙 빼놓고 여성 청년 실업자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취지를 따로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이 장관은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 계획이 실직자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의 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하고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나 여당 실세들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결국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속내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가 정부의 쌈짓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실업급여 전반을 손보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앞서 정부는 급여 지급 중심의 고용정책을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지난 1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고용서비스란 취업지원, 직업훈련, 급여 연계 등 종합적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정부는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모니터링 강화를 구체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실업급여의 달콤한 혜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구직자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인식은 이때부터 생겼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을 통제하는 한편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듯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너무 높아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과연 온당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직업 탐색 기간을 보장해 급하게 열악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과 청년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실업급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일자리로 구직자를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수급자에 대한 혐오 정서를 정부가 앞장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은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청년, 여성을 맹비난하고 있는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첫 노래를 듣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함께 들으실 첫 곡은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불렀습니다. 한여름밤의 꿀. 무더운 밤 잠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넌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넌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네, 오늘 첫 곡은 달달한 시럽급여니 뭐니 하면서 씁쓸한 소리만 늘어놓는 정부 대책에 기가 막혀서요.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달달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여름밤의 꿀로 열어봤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지난주 방송을 쉬고 또 2주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 방송이 뜻하지 않게 결방이 잦아지고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선 예고도 없는 결방에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들어 방송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에서 녹음 날짜를 계속 놓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시간에 여러분 앞에 차차 털어놓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 단골 손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 한 달 만에 돌아온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는 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월담 노조 이미숙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랬네. 네, 미숙님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네, 그러게요. 너무 참 안 불러주셔가지고 점점점. 아, 네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단 뉴스가 거의 한 달여 만에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소식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그 오래간만에 이제
오는 거라서 나름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첫 소식은요. 우리 바늘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뉴스를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단 뉴스에서도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퀴즈 아닌데. 네, 아마 다들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최저임금을 주제로 잡아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내년도 그 최저임금 액수는 결국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죠.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액수를 올해 이제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기껏해야 2.5%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2.5%면 진짜 찔끔찔끔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뭐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원래 1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동결을 들고 나왔었죠. 이렇게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노사의 최초 제시한 인상률이 노동계 26.9% 그리고 경영계 0%로 큰 격차를 보였던 거죠. 결국 이번에도 법정 심의 시한, 법정으로 이제 심의하는 시한이 있어요. 네네. 그 시한을 넘긴 채 역대 가장 긴 110일 동안 노사가 10차례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표결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거다라는 점은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목인데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그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요구안에 몰표를 준 탓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세요. 네네. 네. 앞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결정 시한을 넘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난 6월 29일이 법정 시한이었습니다. 이때를 넘긴 이후에 열린 그 전원 회의에서 8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해요. 그 사이 노동계는 1,630원 그러니까 16.9% 인하안을 제출한 반면에 사용자는 고작 1.9%에 불과한 185원 인상안을 내놓았거든요.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공익위원들이 있어요. 이게 노동계, 경영계 그 중간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공익위원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공익위원들은 2.1%에서 5.5%까지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뒤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제출된 심의 촉진 구간의 중간값인 3.8%에 근접한 10,020원. 1만 20원을 제시했고요. 근데 사용자는 그 구간의 하한값인 9,840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과연 이제 누가 성의 있게 태도를 보였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런데도 이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제출안에 산술적 평균값인 9,920원
즉 3.1% 인상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 측은 이 중재안을 이제 노사 양측이 다 수용해라. 이 정도는 됐지 않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공익위원안이 1만 원을 밑도는 수준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 이게 맞물리는 거라서 결국은 노동계는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중재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노동계 이제 10,000원 인상안과 사용자의 9,860원 이 두 개 안을 두고 표결을 했고 결국 이제 그 사용자 안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안에 단 한 명도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그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위원들이 9명씩 있어서 총 9, 3, 27, 27명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의 이제 사무총장인 그 김준영님이 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그 고공시위 중에 이제 연행이 됐고 폭력적으로 연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결원이 있는 거죠 노동계 중에서는. 그래서 노동계는 총 8명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노사 간에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공익위원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과연 공익을 대변했느냐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2024년 최저임금을 답정너로 이끈 공익위원들의 책임과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구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나 다름없는 저희가 몇 번을 강조하죠. 최고임금이나 다름없는 저임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참 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공익위원들이 뭐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뭐 심의 기준을 제멋대로 바꾼다는 의혹이 이번에도 불거져 나왔잖아요.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래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려면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방식부터 손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음 공단 뉴스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네. 대부도로 칼국수나 한 그릇 하러 가실까요?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대부도 칼국수는 다음 기회에.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5일이었죠. 그날 그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요. 여기서 뭘 의결했냐면 외국인 근로자 숙박비 그 사업장 변경 및 주거 환경 관련 개선 방안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이제 그 숙박비라든지 숙박비 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거 환경도 되게 심각해서 원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위원회였는데 갑자기 지역 변경 제한, 지역 이동 제한까지 제한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를 포함한 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9월부터 이제 그 이나임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죠. 이나임 비자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게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말만 개선 방안일 뿐이고 오히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더 짓밟는 그런 내용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나 이주 노동자 비판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 이 계획대로 따지자면은 이제 지역 이동까지도 이제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 같은데요. 네,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많이 놀라웠는데요. 이게 정부가 이번 대책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제 수도권 등으로 이제 인력 이동이 되게 심각해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충청권이라든지 전라 제주권 같은 일정한 권역으로만 한정해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덧붙여서 조선업 같은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들은 이제 세부 업종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주 노조를 비롯해서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는 고용 허가제 제도를 폐기하라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네, 싸워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주 노동자 인권을 또 침해하고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거군요. 네, 사실상 그런 셈이죠. 예. 아시다시피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번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제사회에서까지도 강제노동 금지 원칙 의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개선하기는커녕 지역 이동 제한까지 더해서 이주 노동자를 더욱 올가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죽 뭐 이렇게 기업주들의 이익에만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주 노동자에게 지우겠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따라 공단 네. 뉴스가 계속 열받는 소식들만 그렇죠. 연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정부가 최근에는 이제 뭐 빈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이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안들이 꼭 포함돼 있더라고요. 네. 뭐 말씀하신 이제 뭐 제조업은 물론이고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가사노동까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대책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빠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을 활용하는 수준으로만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결국 이게 이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소멸까지 이들의 책임으로 떠안기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아무튼 계속 열받는 소식뿐인데요.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노래를 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뭐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긴 한데 네. 선곡도 다 이게 신경을 썼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다음 곡을 골라봤습니다. 베이비 페이스 Every Time I Close My Eyes.
feels like Christmas in June. It feels like heaven has opened up its gates for me and you. Yeah.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thank the Lord that I've got you. Yeah. And you got me too. Every time I think of it, I pinch myself, 'cause I don't believe it's true. Yeah. That someone like you loves me too.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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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Yeah. Ooh, girl, I think that you're truly something. Yes, you are. Yes, and you're every bit of a dream come true. Yes, you are. Yes, with you, babe, it never rains, and it's no wonder the sun always shines when I'm near you. It's just a blessing that I found somebody like you.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thank the Lord that I've got you. Yeah. And you got me too, babe. Every time I think of it, I pinch myself, 'cause I don't believe it's true. Yeah. That someone like you loves me too. To think of all the nights I cried myself to sleep. Yeah. You really ought to know how much you mean to me. It's only right that you be in my life right here with me. Oh, baby, baby.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thank the Lord I love you, baby. And you got me too, babe. And every time I think of it, I pinch myself, 'cause I don't believe it's true that someone like you loves me too. 아이고, 노래가 약간 갑자기 훅 끊기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곡 자체가 그렇게 녹음이 돼 있던 겁니다. 제가 끄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경기도가 그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다고 하면서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이제 뭐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250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는 전국 산재 사망자 수의 29.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도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게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9회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2023년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를 기획으로 다룬 경기일보 기사를 한번 이미숙님께서 전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네. 그때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경기도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수가 다른 지역보다 좀 아무래도 많은 산업 구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같은 산재 사망 사고는 한 70%
50% 가량이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공사 소요가 많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산재 사망 이제 감축 목표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6년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약간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 요인 분석을 좀 지원하고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2024년까지 24년이면 내년인가요? 내년이죠. 내년이죠. 네. 내년까지 모든 도내 그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실 뭔가 약간 살짝 내놓은 대책이 획기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지켜봐야겠죠. 안 내놓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이제 심각함을 지자체가 이렇게 인식해서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움직인다는 그 자체는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그래도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뭐 이게 정부 정책이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반기 국정 화두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킬러 규제 철폐.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킬러 규제.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게 뭔 네. 소린가 싶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환경이나 산업단지 입지 규제, 뭐 화학물질 규제, 탄소 규제, 지자체 조례 규제 네. 등등등.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기업의 뭐 투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정부에서는 대폭 정리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뭔가 뭐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뭔가를 또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 철폐한다고 했던 목록 중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화학물질 규제 같은 건 이건 이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산업단지 입지 규제나 탄소 중립 규제 같은 건 사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화학물질 규제나 뭐 탄소 중립 규제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제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산업안전 규제가 또 있어요. 이는 이제 약간 뻔해 보이죠. 네네. 기업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를 좀 개정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보니까 최근 발족한 킬러 규제 개선 뭐 태스크포스가 있었나 봐요. 이 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총괄자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만 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 약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6월 22일인가? 예, 그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라고 있나 봐요. 네. 예, 노동개혁특위가 반월 도금 일반 산업단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산에 보면 안산에 저기 어디냐 뭐 이동 근처인가 아무튼 반월 도금 단지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제조업과 도금업 그리고 레미콘 제조업 등 뭐 7개 업종의 이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올 초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네, 네, 이제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 그쵸, 유예 그쵸. 유예에서 또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네, 50인 그건 미만 알고 사업장. 있는데 50인 미만이 내년부터 내년부터 원래 시행 헷갈렸어요.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뽀록이 났네. 이거 이렇게 아무튼 또 예. 방송 분량 채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노동계획 특위가 이제 이 중소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정 협의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현장 방문을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뭐 유예를 다시 이제 논의하기 위한 사적 작업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간 뭐 이제 참 많이들 이야기했죠.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후퇴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해 왔었고, 그리고 경총은 뭐 50인 미만 사업장을 에 대한 적용을 또다시 유예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배경을 쭉 보면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킬러 규제에 산업안전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계속해서 통계나 뭐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50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50인만 사업장이 바로 우리 그 안산시를 배후로 하고 있는 바늘공단의 수많은 70% 80%가 넘는 사업장들이 50인만 사업장들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다시 한번 유예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 거라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통해 이제 지켜야 하는 거는 분명히 있죠. 네네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공단 뉴스 이제 네 번째 소식이죠. 네, 마지막 공단 뉴스 짧게 좀 볼게요. 네. 저희가 뭐 공단 뉴스 하면서 많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노총이 전국에 이제 그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 5,33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사실은 당연하고도 정말 안타깝게도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일수록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네. 역시나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고용이나 노동 시간 면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있어서도 역시 열악했다라는 게 드러났네요. 네. 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최근 1년 내 체불 임금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 그리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 순으로 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예, 그렇죠. 체불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60.8%가 이제
그 제대로 공휴일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휴게실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그리고 20인 미만 노동자의 39.1%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바로 노사협의회예요. 네네. 예, 이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답한 노동자들은 17.7%만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노사협의회와는 별개로 근로자 대표라는 게 또 있어요. 예. 예, 이 근로자 대표는 경영상의 해고나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도 10.7%가 직접 선거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을 하면서 이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뭐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이렇게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것도 여실히 드러난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이렇게 서둘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노사협의회도 노동자 이해 대변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예, 그런 점에서 근로자 대표제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사 대등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게 근로자 대표라든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이제 노동 조건의 변동에 대해서 서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의사결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이건 뭐 결국 사측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직장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라든지 근로자 대표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게끔 제도 보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 조건이나 임금 개선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 상권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강조돼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과 휴일, 휴게 등 쉴 권리에 있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오늘 공단 뉴스 마지막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단 뉴스는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존 앤더슨의 This Time It Was. 아이고 참 역시 영어가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이거 뭐 받아 적으실 분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뭐 노래 사실 노래는 듣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Really? 가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This time it was really right. She said the words I waited for. In the middle of it, she knew, she liked, she begged for more.
자,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시간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아직 미숙님을 제가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숙님, 제가 왜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도 안 드리고 여태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글쎄요. 뭘까요? 네네. 정말로. 목소리가 왜 이러시는지 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은 이제 저희가 아직 못다한 얘기가 남아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마저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입을 떼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막 떨리는 것도 같고 어떻게 좀 미숙님이 대신 그 이야기를 꺼내주실 수 있겠나요? 이거 뭐 그래도 될까요? 네. 뭐 그동안 제가 이야기 손님으로 종종 월담 노동이 수다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와서 뒤늦게 청취자 여러분께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작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제작진. 네네네. 이것도 뭐 중대 발표 내용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뭐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뭐 제작진 회의에서 뭔가 결정하겠다는 둥 뭐 그런 말씀을 저희가 습관처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이제 명실상부한 제작진을 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동을 주제로 한 방송이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청취자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다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어떤 오류나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좀 안정적인 방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제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1차적으로 방송 진행자인 뭐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나은 방송을 약속하기 위해서라도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요? 네. 이 얘기 제가 꺼내야 하는 거죠? 예. 네네. 예. 영현님 말씀대로 월담의 노동이 수다가 앞으로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당분간 이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휴지기를 갖고 그 사이에 우리 방송을 좀 더 알차게 채울 수 있는 뭐 이렇게 코너 기획도 해보고 전반적인 이야기 꼭지도 미리 좀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마치 이렇게 좀 미숙님의 입을 통해서 하니까 제가 먼저 책임 이거를 회피하는 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뭐 저희가 오늘 마지막 어쨌든 쉬기 전에는 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오늘이 그래도 이제 끝 방송이니까 네.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네. 모습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기를 좀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송,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하는 건데요. 많은 응원과 기대를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끝 인사는 미숙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시죠? 그 멘트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고품격 음악 방송 노동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편파 방송하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였고요. 저는 이미숙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임용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9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ON의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 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쉬움은 나를 찾아 다가오네 창문 밖은 벌써 따뜻한데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한 번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나요 오늘도 슬픔에 잠겨 밤을 지우고 있나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Take it easy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